네, 당내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웹툰산업협회 부회장사인 북튜브 네트워크의 김태원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제25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서는 송승규 토리컴즈 송승규 대표님께서 만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만화학과를 졸업했지만 만화가 작가분이 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즘엔 또 PD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웹툰 PD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송승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송승규 대표님의 이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면, 인터넷 작가 사이트 푸아라는 푸아월드의 예전에 대표를 하셨고, 현재 웹툰 전문기획회사 기획 제작회사 토리컴즈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예전에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사에서 푸아라는 만화를 연재하셨고, 웹툰 30여 편 시나리오 작가 및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2020년도 창의인재 PD 과정 등을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강의를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직접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컴즈의 송승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리컴즈 대표 송승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툰 시장이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웹툰 PD라는 게 왜 나왔고, 웹툰 PD가 하는 역할은 뭐고, 추후에 웹툰 PD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재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PC통신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었고요. 원래 저도 이제 그림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그림보다는 주로 글을 많이 써서 글로 많이 먹고 살았고, 웹툰 PD 아카데미라는 거를 2016년도에 웹툰 산업협회에서 방금 사회 보신 김태원 부장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2018년부터 제가 웹툰 PD 아카데미를 맡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K-팝, 그 다음에 K-무비, K-예능, K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K-팝이나 예를 들어 K-무비다, 윤여정 선생님이나 송강호 배우나 한 20년 전에는 국내에서만 유명했고, 지금은 글로벌로 연기력을 인정받는데, 예전에는 국내에서 인정을 그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연기력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연기력이 늘어나서 글로벌 배우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연기를 잘하셨고 지금도 연기를 잘하셨는데, 예전에는 국내 배우였고 지금은 글로벌 배우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기획자들, 방시혁 PD나 봉준호 감독이나 나영석 PD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용이냐 아니면 동남아시아용이냐 글로벌용이냐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산업에는 없을까요? 현재는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냐 보겠습니다. 웹툰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작가분들이 혼자서 작업을 하셨죠. 그때는 잉크와 스크린톤으로 모든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개인 작가 시대에서 산업화로 변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현재 웹툰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 K-팝의 경우만 봐도, 옛날에는 노래 지방에 대전에 누가 노래 잘한다던데, 이전에는 방송국에 데리고 와서 노래 한번 해봐, 아니면 이런 대학가요제나 이런 걸 통해서
방송국에 나와서 스타가 되면 레코드판을 팔거나 방무대에 나와서 돈을 버는 구대였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안 되죠. K-팝인 경우에 기획사에서 기획을 하죠. 어디에 시장이 있더라. 거기에 맞는 아이돌을 육성을 해내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내시는 구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예전의 방식에서 지금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 방식을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가게 되는 웹툰이 딱 이 과정에서 이 과정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요제 예전에는 정말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가요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아마추어들만 가지고 스타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기획사에 있는 연습생들을 데리고 하죠. 그래야지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화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작가 1인이 제작하던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분화가 되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스토리다. 그럼 독자들이 원하는 스토리의 구성이 있어요. 신선하면서도 낯설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고 다음화가 궁금한데 낚시질하면 안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많이 하잖아요. 캐릭터도 그렇죠. 예전에는 뭐 어떤 작가가 무슨 까치머리를 하나 그리고 뭘 그리면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고 표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봅니다. 특히 여성향에서 더더욱 그렇죠. 배경이나 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배경과 소품만 그리는 작가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소품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작성을 할 거고 이 캐릭터는 어떤 옷을 입혀서 어떻게 모양을 나타낼 거고 라는 거를 다 고민을 하면서 그려야 되는 시대고요. 뭐 채색 효과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보면은 거의 뭐 애니메이션처럼 그리잖아요. 웹툰을 보는 독자들이 바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일주일에 뭐 70컷을 그린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하지만 이렇게 그려야만 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작하기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높아진 퀄리티가 있고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많은 손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제작비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제작비가 상승한다는 거는 돈을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증된 작가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개 타이틀을 제작을 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한 화를 만드는데 MG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들더라. 그러면 신인 작가 5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한 화당 1000만 원이 들죠. 200만 원씩. 신인 작가 5명을 데리고 1000만 원, 한 화당 1000만 원을 들이면서 작게 5개 작품을 하는 게 더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 아예 그냥 MG 1000만 원을 줘버리고 유명 작가한테 맡기는 게 더 나으냐 하면은 당연히 후자가 더 나아요. 경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근데 현 시리즈는 요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인 작가들은 발붙일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작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작 체계가 이렇게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그 만화에 종사하고 계신 만화가 분이나 산업계에 계신 분이나 플랫폼이나 웹툰은 지금 최근 들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웹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만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만화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하고 방향을 잡고 끝이었지만
지금은 만화를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하고,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고, 드라마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웹툰을 가지고 웹소설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게 지금 다 얽혀 있잖아요. 실제로 해외에 웹툰을 가지고 세미나나 그 전시회를 가게 되면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만화 관련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다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걸 다 묶어서 뭐 융합 콘텐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그 콘텐츠들이 이제는 융합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웹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웹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웹툰의 미래는 이런 미디어 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네이버에 웹툰이 유명했었어요. 제작사에서 이거 드라마 만들게요. 뭐 MBC에 틀게요. JTBC에 틀게요. 항공계약 오케이. 이런 생이었지만 지금 네이버에서 이거 드라마 할게요. 펑펑 주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만들 거거든요. 카카오는 카카오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방송국이 잘 안 져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이런 미디어 업체를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많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제작을 하고 만들어진 영상을 그 매체를 갖고 있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된 IP가 있는 제작사 웹툰이나 웹소설 IP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웹툰 제작사를 인수를 하고 이런 이게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중요한 거는 IP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초기 화면에 뜨는 게 여기서는 뭐 3,000 몇백 개의 오리지널 IP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딱 들어가도 넷플릭스에는 뭐 2,000 몇백 개의 오리지널 IP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모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가장 핵심 사항은 IP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IP를 생산해낼 수, 기획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웹툰 P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웹툰 PD라는 직업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아까 그 매체 그 K-팝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찾고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웹툰도 보면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찾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유료 웹툰이 있죠. 뭐 기다리면 무료, 아니면 일하는 무료로 보고 나머지는 유료. 광고 웹툰 연기될 때 트래픽이 위한 광고 매출이 있고 이거를 B2B로 판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B2B로도 판매를 많이 하고 해외 서비스가 되고 항공 판매도 하고 이 웹툰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인쇄 그 필지 붙여서 출판 통해서 유통해서 서점에서 파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웹툰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매출의 그 경로가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고 매출 파일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웹툰 플랫폼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사실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거의 양대 강자로 지금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웹툰 전문 플랫폼들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레진 뭐 카카오 뭐 레진 웹툰 전문 플랫폼인 레진 탑2 이런 데가 흑자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흑자로 바뀐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고 계속 적자였어요. 왜 적자냐면 100개의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타이틀은 솔직히 10개, 20개밖에 없었거든요. 10개, 20개 가지고 나머지는 다 먹여 살리는 거죠. 여다 보니 그냥 소수의 작품, 잘 나가는 작가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작비는 올라가고 하니까.
자, 실제로 현재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작가하고 곧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작자나 에이전시를 끼죠. 이유는 간단해요. 작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어떤 타이틀 하나 만들 때 한 명이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제작자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10개, 20개, 30개씩 받는 거예요. 작가 한 명이 열심히 자기가 기획을 해서 한 4만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투고해서 네이버 담당자가 그거 하나 보는 거 하고, A라는 제작사가 열심히 기획을 해서 한 30개, 40개씩 묶어가지고 장르별로 쫙 묶어서 네이버에 게시를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작가 한 명 계약하는 것보다 에이전시랑 계약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플랫폼은 이런 제작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연예계에 있는 그 엔터사하고 비슷해요. 엔터사가 그런 식이거든요. 자, 이거는 실제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두 달 전에 자료인데, 이점은 네이버의 인기 순위고요. 이점은 카카오의 인기 순위예요. 자, 옆에 에이전시라고 써있는 거는 에이전시 통해서 받은 작품이고요. 비어있는 거는 작가랑 곧바로 계약한 거거든요. 자, 카카오는 보면은 100%죠. 100% 에이전시랑 계약한 거고요. 네이버는 비어있는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시작일이 2015년, 10년, 13년, 11년 오래된 작품들이에요. 초창기 때 작가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작가랑 계약을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최근에는 거의 100%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작사를 통해서 작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연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작품도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공모전에서 상 받은 것들. 이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은 왜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작가 혼자서 작가 기획을 해서 오는 작품의 퀄리티가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퀄리티보다 떨어지기 때문이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작가 관리하기가. 이 웹툰이 막 시작했을 2015년 뭐 14, 15, 16년만 해도 그 직접 아예 그냥 제작까지 그 플랫폼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기안팔사도 뭐 이제 나오자 거기 많이 나왔잖아요. 제작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제작과 플랫폼 업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냥 플랫폼은 유통만 열심히, 제작사에서는 제작만 열심히, 이런 체계를 갖고 최근에 들어서는 플랫폼사가 제작사를 아예 그냥 인수, 아니면 제작사가 플랫폼사를 인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건요, 이게 이제 웹소설이냐 아니냐에 있거든요. 한 50이 순인데, 이 하나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웹소설, 노블 작품들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블 한 경우가 한 10몇 프로였는데 최근에 한 20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작년, 재작년에 그 많은 제작사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웹소설 업체도 많이 인수했어요. 인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이버는 뭐 미국에서 몇천억 주 샀죠. 그 웹소설 업체를 왜 인수했겠어요? 웹툰을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자회사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가가 곧바로 플랫폼이랑 계약할 확률은 거의 없다. 제작사를 통해서 가야지 본인이 데뷔를 하거나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나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웹툰 P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웹툰이 만화라는 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산업이 좋았죠. 그 당시 만화가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는 종이에 잉크만 찍어도 돈이 됐어요 라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 뜨면서 만화계는 계속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만화계는 그냥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하신 만화가 분들이 뭐 공사 현장에 나가 있고, 아, 이 선생님은 왜 노가다를 뛰고 계세요? 뭐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 정도로 2000년도 중반부터 웹툰이 뜨기 시작한 2017년, 8년도 한 22, 3년 동안 만화계는 그냥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들이 겨우 학습 만화 그리면서 유명하던 시절이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만화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많이 떠나갔고요. 이 만화성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웹툰 회사나 뭐 출판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웹툰 회사를 가시더라도 80년대생들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50대거나 40대 후반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90년생들. 중간에 허리가 없습니다. 허리가. 그러다 보니 회사를 가보면 웹툰 PD 선배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있어도 그 선배라고 해도 대부분 2년차, 3년차. 그리고 중간에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차들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선배가 없기 때문에 배우주는 게 별로 없어요. 단점이죠. 근데 거꾸로 장점은 뭐냐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을 요만큼만 보여줘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툰 업계, 웹툰 PD들 같은 경우 연봉을 가만히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년이 올라갈 때마다 연봉 상승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이 아카데미 처음에 진행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굉장히 똑바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2018년도만 해도 아카데미 들어온 사람들이 웹툰 PD가 뭐 하는 거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그 수강했던 사람이 24명 중에서 웹툰 업계를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8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8명이 지금 4년차, 5년차 PD가 됐잖아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연봉이 뭐 대기업 과장급 다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PD들이 대기업 뭐 사원, 주임, 대리보다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웹툰 작가 하면 더 많이 벌긴도 하지만 자, 지금 웹툰 이 시장 웹툰 PD의 직급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웹툰이 계속 뜰 거냐 아니면 가라앉을 거냐. 뭐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슈퍼스타 뭐 K니 뭐 이런 거 막 뜨면서 실용음악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싹 죽었죠. 그 자리에 웹툰학과가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웹툰학과가 2018년도만 해도 전국에 20개 학과 있었어요. 올해 지금 몇 개 있냐면은 45개 학과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이 늘었다, 과가. 정원은 3배 이상 늘었어요. 막 입시 경쟁률, 막 상명대 보니까 뭐 29대 1, 30대 1, 공주대 뭐 40대 1,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확 꺼질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같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라질 거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냐. 그 웹툰 만화바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이 어려웠던 10몇 년 동안의 경험 때문에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에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면
자, 지금 만화의 역사를 좀 잠깐 보면, 미래를 보려면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 자, 출판 만화였다가 PC통신이라는 게 생겼고, 스마트폰이 생겼죠. 자, 이 출판 만화였다가 인터넷 만화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그 출판 만화 그 작가 선생님들한테 인터넷에 만화 연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들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그딴 데에다가 그림을 올리니 하면서 또 굉장히 무시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책이다 보니까 기존 작가들이 있던 인터넷 쪽에 안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문화생들이 인터넷 바닥으로 뛰어올랐죠. 뭐 강풀이나 뭐 윤태호 작가나 그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오기 시작했거든요. 뜨긴 떴는데 그분들이 그 만화를 가지고 돈을 번 건 아니었었어요. 대부분 뭐 좀 캐릭터 배경화면, 사이월드 배경화면 이런 걸로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모바일 폰이 생겼습니다. 막 피처폰, 매직앤, 뭐 KTF 뭐 이런 거나 뭐 네이트닷컴 모바일 서비스가 연재가 됐거든요. 모바일 만화가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 그 한 컷당 사이즈가 120의 96 사이즈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76에 128, 그 다음에 240에 192 이런 식으로 한 컷에 크기가 커졌는데 176 픽셀 사이즈는 176, 128이면 요만하거든요. 거기다 한 컷을 못 그려요. 정말 뭐 만화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대갈치기밖에 안 돼요. 그냥 머리만 그려요. 대사도 못 돌아가요. 근데 컷당 30원씩 받았어요. 30컷 보는데 900원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 만화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만화 하시는 분들한테 모바일 만화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인터넷 만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보다 그림을 그리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바일 만화에다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네 학원들이 있었어요. 뭐 단기 속성과정 3개월, 6개월 그거 하던 사람들이 그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뜨기 시작했죠. 자, 스마트폰에서 웹툰이 뭐 조금 각광받고 눈길이 끌었던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썰툰이 있었어요. 썰툰. 뭐 조미료 연필로 막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림으로 그래서 뭐 옆집 누나하고 뭐뭐뭐 어쩌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세령으로 바뀐 건데요. 이 웹툰이란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뭐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P2P 하던 사람들이 웹툰 쪽을 많이 키웠어요. P2P 하던 사람들 옛날 영상 가지고 올리고 그걸로 사실 불법 영상만 가지고 돈을 벌다가 이게 저작권이 심해지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뭘 넣지? 하다가 웹툰을 넣기 시작했는데 그 P2P 하는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귀신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웹툰을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에 웹툰 마당에 가보면 영화, 영상 하던 사람들이 웹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그러면 지금 웹툰, 새로운 웹툰이 인기가 많이 됐잖아요. 이거는 10년, 20년 계속 갈까요? 바뀔 수가 있어요. 뭘로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가로걷는 폰이 접는 폰, 폴더폰이 이제 이렇게 많이 접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접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의 그 출판 만화 형태의 만화가 다시 뜨지는 않을까요? 가로형 만화가?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VR 웹툰? 무빙툰? 뭐가 될지는 모르죠. 이 만화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이 만화 하는 분들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만화를 그리는 작가분들이나 이 만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 계산을 되게 못해요. 돈 버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지금은 제작사 대표라고 하지만 저도 작가였었고 작가였다가 대표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거 하다 보니
돈 버는데 좀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이제 웹툰 PD의 역할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연령층으로 나눴고 여기는 남성향, 여성향이네 이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웹툰은 여기 있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대부분의 여자들. 남자들은 돈 주고 웹툰 잘 안 봅니다. 여성향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러면은 이 세대들은 40대, 50대들은 이 40대, 50대들은 지금 웹툰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볼만한 웹툰이 없거든요. 이거 불모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웹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연도별로 태어난 인구 수예요. 지금 60년대가 없는데 지금 만화를 주로 보는 이 세대들 한 60만 명, 뭐 46만 명, 70만 명 이렇죠. 이 세대들은 거의 100만, 90만, 60년대생들도 거의 90만에 가까워요. 여기가 시장 자체가 거의 1.5배 이상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화를 안 보던 사람이냐? 아까 80년대가 만화 그 중흥기라고 했잖아요. 공포의 외인부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전자오락하고 만화 가게밖에 없었잖아요. 만화 굉장히 많이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웹툰을 안 봅니다. 왜? 볼만한 웹툰이 없어요. 왜 볼만한 웹툰이 없냐? 이 사람들을 볼만한 웹툰을 만들어낼 만한 기획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생들이 없기 때문에 70년대생들이 없기 때문에 70년대 그 초반 세대 아니면 90년대생들만 있다 보니 이 시장이 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만화의 시장이 2배, 3배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구수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웹툰을 왜 보는 거냐? 그냥 킬링타임용이에요. 시간 때우려고 보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감성에 의해서 웹툰을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많은 세계들이 숨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시장인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못 나가봤지만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저도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만화 보지, 망가죠. 일반 망가 보지. 요즘에 누가 망가 봐요. 웹툰 보지. 그리고 웹툰이란 말 자체를 몰랐어요. 2018년도만 해도 웹툰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웹툰 앞에 K자가 안 붙습니다. 웹툰 자체가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웹툰이란 몰랐어요. 코믹스, 망가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는데 최근에는 얘기하면 웹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유료화로 되어 있냐? 만화는 많이 보는데 유료로 되어 있냐? 유료로 거의 된 나라가 없어요. 유료화로 된 나라가 뭐 원래 뭐 만화 많이 보는 일본, 중국, 태국 정도고요. 나머지는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직 제대로 시장 진입이 안 되어 있고 가공책이 안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거지. 이쪽 시장을 진입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가 미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 투믹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투믹스가 원래는 그 이제 좀 야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하던 플랫폼인데 2, 3년 전부터 그것도 포기하고 그 국내 만화 사업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해외만 이제 2, 3년 전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작년 투믹스 매출액이 500억이었거든요. 500억 중에서 450억이 글로벌에서 나온 거예요. 태피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태피툰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건데 한 4년 전만 해도 연 매출이 9억밖에 안 됐어요. 태피툰은 지금도 다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거든요. 미국하고 프랑스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4년 전만 해도 연 매출이 10억이 안 되던 회사인데 작년 거기 매출이 4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웹툰 만들 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로 더 많은 눈을 돌리게 될 거예요.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국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여성들 용어를 많이 판매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여성량이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량 그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몇 개만 남성량이지 나머지 대부분 다 여성량이에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액션, 무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라가 거칠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장르적으로 그 여성향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 시장은 5배, 6배 커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웹툰 시장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1조예요. 1조. 작년 그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신세계 센트럴점 6개월간 매출이 1조였어요. 일개 백화점 6개월 매출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웹툰이 커졌다고 하지만. 그러면 K-팝이나 이런 것처럼 연간 매출액 30조, 40조 시장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보다 30배, 40배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웹툰 시장은 이런 커지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웹툰 시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웹툰 제작 체계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구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높아진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제작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분업화가 되고 이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만화계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가들이 뭐 대형 스튜디오 들어가서 거기에 노동자가 되는 거냐, 뭐 거기서 조립품 만드는 부품 만드는 사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대단히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그런 말을 하는 그 기존 작가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작가 선생님 밑에 문화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업을 했었죠. 최근에 어씨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A라는 작가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하던 부분에 이 부분을 내가 떼어줄 테니 이 부분을 네가 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던 대로만 해. 딴짓하지 말고.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너도 요렇게 해. 갖다 붙였죠. 그거는 조립형이 맞죠. 분업화라고 하면은 딱 그건 줄 알아요. 지금의 분업화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분업화는 뭐냐면 지금 웹툰 제작할 때 나눠지죠. 스토리, 그 다음에 그림 콘티, 캐릭터, 배경, 소품, 명암, 보정, 편집. 이게 이제 풀 보정하면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 작가분들한테 저도 포포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받아보면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그런데 연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림이 안 돼요. 요만큼이 부족해요. 요만큼이. 정말 요만큼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 잘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또 그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그 퀄리티로 일주일에 70코스 1년 2년 연재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개월 못 가서 병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는 굉장히 잘 잡는데 연출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인체비율 많이 틀리는데 연출을 되게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이 연출하고 이 사람이 캐릭터를 잡으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바빠서 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나보다 얘가 더 잘하기 때문에 얘가 그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배워요. 우리 회사에도 제작팀이 지금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콘티를 하고 배경을 하고 캐릭터도 얼굴하고 바디하고 나눠서 그립니다. 작가가 달라요. 그러면 얼굴 그리는 작가는 뭘 하는 거냐면
스토리를 보고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는 어떠한 표정을 지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 고민만 해요. 그 사람의 그 감정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을 맡은 사람은 몸통 맡은 사람한테 단순하게 뭐 인터뷰를 잘 맞춰서 그려라가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는 무슨 옷을 입었을 것이며, 이때의 복장은 어떻게 됐을 거며, 이 고민을 하면서 몸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뭐 얼굴 그리는 사람하고 몸통 그리는 사람하고 선이 달라서 좀 이상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얘기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몰라요. 그렇게 선이 뭐 얇고 두꺼운 거 아닌 이상 대부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저희도 그 작가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딱 그림을 그렸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건 A라는 사람이 그렸구나, 알 수 있게끔 자기의 개성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너만의 색깔을 찾지 마라 그래요. 자기만의 캐릭터나 방법을 찾는 순간 1년 있으면 올드한 작가가 돼버려요. 지금 기안84나 뭐 주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웹툰을 왜 못 그리겠습니까? 지금 그 그림체가 지금 세대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못 그려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트렌드가 바뀌었죠. 근데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한번 손에 익어버리면 그거 버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연습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사 계약자가 하나들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얼굴이 그렇고 이 사람이 바디를 그렸어요. 이 사람이 콘티를 했어. 그러면 바디를 한 사람이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봐요. 몸통까지 다 되어 있고 체제까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깜짝 놀래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계속 그거 고민만 하니까. 몸통을 그린 사람은 얼굴 그리는 사람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걸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냈네? 이렇게 한 6개월이나 하다가 나중에 역할을 바꿔요. 몸통 하던 사람이 얼굴을 하고, 얼굴 하던 사람이 몸통을 하고, 아니면 콘티를 하고. 그러면 서로 보고 배웁니다. 실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같이. 그렇게 해서 다양하고 더 넓은 지식을 그 지식을 자기가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독립해서 나가라. 내가 돈 대줄게. 그래서 우리 회사 작품도 하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는 전문화거든요. 기존의 분업화하고 다른 얘기예요. 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게 보시면, 자, 카메라 감독님이 있고, 오디오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이 있고, 배경 소개석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품인가요? 조명 감독은 조명이 전문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가 있죠. 최불원 선생님이 연기를 해요. 새파랗게 젊은 PD가 NG를 내리고, 선생님 다시 연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최불원 선생님이, 야, 내가 연기를 몇 년을 했는데 니과 놈이 뭘 한다고 나한테 연기를 다시 하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드라마는 망해요. 이게 이제 각 분야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최불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지금 연기 안 하시잖아요. 항상 식사가 다니시잖아요. 왜 연기를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자기한테 NG를 못 낸대요. 대접해준다고. 그러면은 드라마 망하기 때문에 자기는 연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드라마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제가 스토리 작가가 그림을 나중에 보고 나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렸지? 라고 얘기하면 제 대답은 그래요. 그러면 스토리 짤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야지, 당신이.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궁예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작가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정면 얼굴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측면 얼굴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면 그림 되게 싫어했어요. 다 2개씩 그려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45도나, 저는 정면 잡고 다 풀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작가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쭉 보고, PD가 빨리 캐치를 해내야 돼요. 아, 이 작가는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네? 그러면 아예 콘티하는 사람한테, 뭐, 이 작가가 이런 정면을 못 그린다 그러면, 정면으로 나올 만한 건 하지 말아주세요. 좀 방향을 틀어주세요.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영화나 드라마도 봤을 거예요. 배역이 되게 작은 사람이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잘해. 비중 확 높이잖아요. 그게 PD가 하는 역할이에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문화, 분업화라는 거는 전문화다. 그리고 이 각 파트별로 요즘에 요구하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게 PD 역할이다. 그럼 PD는 작가들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려서 PD 하느냐? 아니죠. PD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웹툰 PD를 정리하면 웹툰 PD는 웹툰 산업화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신규 직종이다. 웹툰 PD는 웹툰의 기본 설계도를 만들고 진행하는 사람이다. 웹툰 PD는 작품의 퀄리티, 일정, 매출할 때들은 전 과정에 반영한다. 웹툰 PD는 제작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웹툰 PD도. 작가랑 같은 개념이에요. 맡은 역할이 다른 거지. 웹툰 PD는 허리가 없다. 위기이다. 기회다. 웹툰 PD는 웹툰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웹툰에 대한 거를 많이 하게 되면요, 나중에 영상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웹툰 PD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웹툰 실무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제작 중에서 이 제작을 하는 거는 제작사 PD,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PD, 그 다음에 에이전시 PD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웹툰 플랫폼사에 있는 PD는 주요 업무는 독자 성향을 분석하고, 뭐 작품 제작 요청을 하고, 뭐 매출을 내는데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웹툰 플랫폼사의 PD의 단점은 이제 작가를 자기가 타이틀 관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이 작가들 대부분 다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막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숫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물론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직장을 받는 게 있죠. 웹툰 제작사의 PD는 크게 2가지예요.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고, 또 시장 분석이 필요하고, 미래 예측이 필요하고. 요즘에 이 미래 예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작품을 런칭하는데 처음에 내가 기획을 해서 작가한테 제안을 받았던 내가 기획을 했던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서비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 5년 전에는 3개월에서 5개월이었거든요. 요즘에는 1년 잡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획하는 거는 이 장르가 1년 후에도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작가의 작품을 만났을 때 이 작가는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고요. 또 작가의 성격도 알아서 이 작가를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일이 많죠? 장점은 작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작가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지고요. IT 기획 능력이 있고,
컨텐츠 제작 노하우가 생기고, 단점으로 따지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작가분들과의 스트레스 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성격에 따른 거, 뭐 조건에 따른 게 있는데요. 플랫폼 사냐, 웹툰 제작 전문 회사냐, 웹소설과 웹툰을 같이 하는 회사냐, 아니면 신규로 웹툰을 진입하는 회사냐. 어디가 좋을지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또 조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죠. 뭐 회사의 비전이 좋아, 나의 비전과 맞아, 급여는 어떻게 돼, 회사 분위기는 어때, 출퇴근 거리는 어때 이러는데 조건에 관련된 거는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닌 이상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웹툰 PD를 뽑았을 때 웹툰 PD는 전국에 과가 없잖아요. 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초봉은 대부분 작습니다. 대신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뚝뚝뚝뚝 치고 올라가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 신입인 경우에. 그럼 이 회사를 가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로 봐야죠. 이 회사가 노브를 많이 하는 회사야, 아니면 오리지널 제작사라뇨, 오리지널 IP를 많이 만드는 회사야, 아니면 플랫폼이야,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또 남성향이야, 여성향이야. 출퇴근 거리도 1시간 이내로, 왕복 2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길바닥에 버린 시간 아깝거든요. 자소서 쓰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평범기로 자소서를 좀 많이 잘 못 쓰세요. 보면 안 써봐서 그런 거겠지만, 자소서를 업체들이 자소서를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자소서를. 그러면 사실 뻔한 얘기들이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내가 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우리 기존 조직원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오래 있을 사람이야? 아니면 이따 금방 그만둘 사람이야?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자소서로 보고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소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웹툰 PD가 되려고 하는 건지. 보통 그 자소서 보면요, 성장 배경이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성장 배경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성장 배경 맨 밑에 빼세요. 첫 번째, 왜 웹툰 PD가 되려고 하는 건가? 만약에 내가 만책가를 나왔다. 그러면 내가 작가를 안 하고 웹툰 PD가 되려는 이유가 뭐야?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웹툰과 전혀 관련 없는 과, 공대를 나왔거나 체육학과를 나왔거나 이런 거라면 내가 왜 웹툰 PD, 그걸 안 하고 웹툰 PD 하는 거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좋은 과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사람이 왜 웹툰 PD가 되려고 하지? 이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쓰는데요. 자신의 단점들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단점 쓸 때 이거거든요. 뭐 내가 이런 거 판단이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훌륭히 극복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잘난 척 하세요. 잘난 척.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단점을 쓰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격은 급한데 뭐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침착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성격 급한 거 나오겠네 이 생각 하거든요. 단점은 쓰지 마세요. 그냥 강점만 쓰세요. 여러 개를. 그리고 웹툰에 대한 이해도. 웹툰에 대한 이해도는요, 솔직히 업체에서 볼 때 딱 하나 봅니다. 좋아하는 웹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네이버에 있는 거 대부분 얘기해요. 네이버에 있는 거. 그러면 점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웹툰을 가서 팔아보려는 사람이 유료로 된 웹툰을 본 게 없어. 그러면 웹툰 PD가 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카카오에 있는 거나 뭐 팝진이나 내진에 있는 유료 웹툰을 보세요. 자, 이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 넣으시면 돼요. 제일 뒤에.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포폴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인데 이건 일종의 옵션인데, 자, 기업들이 포폴을 보고 웹툰 PD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열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썼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산업 이해 오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겠어요, 사실. 근데 쿠폰을 봤더니, 자, 웹툰 PD한테 원하는 이제 그 쿠폰은 보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획안, 아니면 뭐 웹툰 타이틀별 뭐 분석, 뭐 타이틀별 관계 분석도 연구, 뭐 모든 상관은 없어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세요. 많이 쓰세요. 많이. 꽉 채워서.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야, 얘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열정이 높아? 그거 보거든요. 토플은 성실하게 많이 쓰세요. 만착가 나온 사람이 자기의 작품, 그린 작품을 토플로 쓰지 마세요. 우리 작가 뽑으려는 게 아니니까. 자, 면접 볼 때는 뭐 다른 건 다 관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소리 크게, 자신감 있게, 모르는 거 모른다 인정하고, 알면 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요,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할 때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양괄식이에요. 앞에 결론 내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다시 결론 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 뭐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 뭐 내용은 상관없어요. 딱 형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타이틀 뭐 A라는 작품에 대해 A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작품 하나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담긴 뭐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불구하고 이 작품을 런칭을 시켰고 성공을 시켰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업체에 대한 업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그 능력을 이 회사에서 충분히 펼치고 또 이 회사의 발전을 함께하고 싶다. 이게 양괄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답변은. 이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괄식이란 거는 뭐 이래서 그래서 이랬다. 이거는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결론 끝까지 듣기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회사에 가든 간에 계약 기간이나 인턴 기간을 요구할 거예요. 보통 3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나 인턴 이 기간은요, 딱 그거 하나 그냥 까놓고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야. 생각보다 또라이는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놓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따르는 경우는 없어요. 손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그 계약 기간을 별도로 두고 다시 정중한 계약을 하느냐, 이 기간에 12개월 중에 3개월은 뭐 계약 인턴 기간 두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요. 자, 계약 기간, 인턴 기간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쉽게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없느냐, 그거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거 굉장히 카카오 같은 경우 웹툰 PD 뽑아도요, 대부분 365일 중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계약기간이나 어느 회사도 요구하니까 이걸 감안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자, 웹툰 PD 같은 경우의 특징은,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노하우가 내게 되면 그건 내 거예요. 회사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내가 이 회사에서 작가랑 굉장히 친해지면 이 작가는 회사 따라가지 않고 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배우는 거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많이 배우세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를 가는 간에 1년 있다가 회사를 옮기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직을 하는 건 높은 연봉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일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2,500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 오파가 와서 옮긴다? 그 회사에 500도 갖고 깜짝 갑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3년 있잖아요. 3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4,000이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된다? 그러면 5,000에서 6,000을 뛰어요. 3년 있다가 옮기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1년 있다가 옮기는 거는 굉장히 손해니까 1년 있다 보면 이 회사가 조금 지겨워지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면도 많이 보여서 이직을 생각하는데 잘 참고 넘기시고 3년은 버티세요. 그랬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조건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에 대한 거를
이 정량적인 거를 좀 잡아놓으세요. 나는 3년 이내에 연봉을 5천 이상 받을 거고 몇 개의 작품을 나는 런칭 시킬 거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통장에 잔고를 얼마나 쌓겠다라는 숫자를 정해놓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로드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꼭 적어놓으시면 본인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불거진 이슈들이 있어요. 웹툰 PD들 막 PD 하다 보니까 뭐 이제 1, 2년 차 된 PD들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PD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허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약간의 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고 노력을 별로 안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워낙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2년 차인데 막 팀장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팀장들 짬밥도 아닌데 PD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쪽 업계에서 30년 있었지만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다 자기 겁니다. 딴 데로 안 가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토리컴제 송승규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강연 하신다고 힘드셨죠.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고요. 네네네. 약 1시간 정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들으셨죠. 사실 뭐 저도 같이 경쟁사이냐 협업사인 북튜브 넥스트도 있지만 참 많이 힘듭니다. PD라는 직종을 가진 뭐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 과정에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을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취업을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송 대표님한테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하셔야 송 대표님이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런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2-3분 정도만 받고 잠깐 짧게 질문 받고 대답해 주시면 오늘 행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웹툰이 돈을 벌 때 이제 광고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클릭 수당으로 트래픽 발생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툰에 머무는 시간은 트래픽 발생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계산이 되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클릭에 대한 수익은 대부분 하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나누진 않고. 그러면은 머무는 시간이 광고량과 상관없으면은 만화를 좀 짧게 만들어서 편수를 늘리는 것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70컷인데 왜 70컷이냐고 하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70컷인데 300원인데 이걸 한 40컷을 해서 200원 받으면 이익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70컷이 된 이유는요. 많은 초반에 2014, 15년도에는 뭐 40컷, 50컷, 70컷, 90컷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양이 70컷이더라. 이게 왜 70컷이냐면 70컷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분 정도 걸려요. 이게 지하철 한 정거장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다음으로 넘어가고 매출의 증대가 되더라 해서 나온 게 70컷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저 뒤쪽에 계신 여성분부터. 네. 손 들어주고 계시죠? 네, 그래주시고 여기 계신 분을 앞에 계신 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한 번만 더 할 걸까 하는데 몇 분이 저한테 눈치를 주고 계십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지금 웹툰 PD 폭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다양한 작품을 리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약간 장르 하나가 아니라 약간 드라마화된 것도 리뷰를 하고 오디오 웹툰이라든지 오디오 드라마 CD라든지 그런 거 좀 다양하게 리뷰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 가지 장르를 잡아서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요, 리뷰 괜찮습니다. 리뷰 괜찮은데요.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PD는 독후감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PD의 관점을 봤을 때 뭐냐면요. A라는 작품을 봤어요. 이건 재밌는데? 내는 재미없는데?
그러면 PD는 그거예요. 이게 왜 재미가 없지? 원인, 정보를 보고 원인 분석을 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뷰를 쓰세요. 이 작품이 잘 됐다 그러면 왜 재밌는지, 뭐가 아쉬운지, 이게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게 PD의 입장입니다. 이거 뭐라고 똑같냐면요.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망하는 집 가서, 잘 안 되는 집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죠. 시장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백종원이 가격은 뭘로 하고 메뉴는 뭘로 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제시를 하잖아요. 이 음식 기획자인 거고, 웹툰 PD의 시각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쓰세요. 물론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대안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안전한 장르와 안전한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양산형 만화가 범람되신다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개성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많은 웹툰들을 보지만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를 또다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훗날 좀 시간이 흐른다면은 이런 양산형 만화보다는 좀 더 좋은 이야기라던가 좀 더 개성 있는 이야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아까 말씀 양산형이 된다는 게 사실은 독자들은요 냉정하게 전혀 아주 새로운 장르를 요구하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사실은 나한테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거에다가 살짝 꼼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TV 드라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시잖아요. 거기에 그 드라마에서 흔히 성공할 수 있는 재벌 안 나오죠. 뭐 출생의 비밀도 안 나오고 사고도 안 나오고 심지어 배우들조차도 유명한 아이들이 안 나와요. 박보검도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그냥 무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가 굉장히 떴잖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웹툰들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이거는 플랫폼사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쪽에 시장이 있다. 이쪽에 대한 시장을 파는 장르라면 만들어보다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작품, 여기에 맞게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기획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획력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분석이야 뭐 플랫폼이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건 PD들이 해야 할 역할이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게 만들어내는 PD가 굉장히 유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런 PD 분이 계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저희 회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웹툰 PD로 취업하려고 이제 좀 찾아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시는 회사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배워놔야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웹툰 PD는요 기본적으로 포토샵, 엑셀, PPT 이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고급 기술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포토샵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작가한테 작품을 이제 검수를 하려고 받았어요. 근데 이 구도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가? 저렇게 해서 움직여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포토샵이 필요한 거고요. 되게 난이도 쉽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엑셀은 이제 돈 계산할 때 중요한 거고 포토샵과 엑셀, PPT 정도는
이건 아셔야지. 이거 모르시면 서울대로 나와도 취업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난이도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툴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저기 그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것도 알면 좋은데 포토샵이나 UI가 비슷하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는 작가들이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는 알아야 작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가 알아듣잖아요. 뭐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거 안 되니까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긴 시간 동안 강의 및 그다음에 질의응답 해주신 토리콤제 송승규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특강 만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콤제 송승규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4시부터 이곳에서 또 저작권 특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4시에 4시 반이죠? 네. 4시에 이 장소로 달리고 오시면 유명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님 모시고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